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리버풀의 영입 점수를 로 매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버풀의 영입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점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 중간 점검 컨텐츠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보통 대부분의 이적 시장에서 조용하게 보내다가 빵 뛰어버리는 엠바고로 유명한 클럽이죠. 그래서 리버풀 팬들은 보통 이적 시장이 조용해도 비교적 걱정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이번 이적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리버풀 팬들도 벌써부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점검에서는 각 팀의 영입 및 방출 명단 체크부터 남아있는 보강 포인트까지 이야기하고 현재까지 영입 점수와 함께 최종 스쿼드 평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 오피셜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선수는 빅토르 무뇨스입니다. 오사수나를 떠나 리버풀로 합류했고요. 이적료 3,450만 파운드의 리버풀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2003년생 스페인 출신 좌우 윙어입니다. 무뇨스는 어린 나이와 오사수나라는 중위권 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 대표팀에 당당히 뽑히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경기는 한 번도 뛰지 못했습니다만 자신의 첫 월드컵을 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뇨스의 경우 전통적인 윙어의 특징을 가진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무뇨스는 왼쪽 윙어 자리에서 기용되었는데 터치라인에 붙어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데 특화된 선수죠. 현대 축구에서 윙어들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컷인을 자주 시도하는 유형이 많은 편이지만 무뇨스는 터치라인에 붙어 바깥쪽으로 침투하거나 또는 상대 풀백 뒷공간을 노리는 대각선 침투로 안쪽을 노리기도 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무뇨스의 최대 장점은 역시 속력인데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는 가속력이 엄청나게 빠른 선수입니다. 이건 스스로 공을 치고 나가는 치달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순간적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에도 위력을 발휘하는 무뇨스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또한 빠른 속력과 더불어 왕성한 활동량을 가진 선수로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통해 수비로 전환할 때 빠르게 복귀하고 압박을 시도할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현대적인 윙어의 조건을 모두 갖춘 유망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뇨스는 아직 어린 자원이고 1군 데뷔가 지지난 시즌이었던 만큼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개선점은 역시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마무리라는 것은 비단 슈팅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패스를 시도할 때 세밀함, 크로스를 시도할 때 정확성 등이 모두 포함되는 자신의 플레이의 마무리를 뜻합니다. 물론 지난 시즌 오사수나에서 풀시즌을 소화하며 7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자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리버풀의 측면을 책임질 자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날드 아라우오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리버풀로 1년 임대를 오게 되었고요. 주급 전액 부담에 완전 이적 옵션은 4,700만 파운드입니다. 1999년생 우루과이 출신 센터백입니다. 사실 아라우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없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부상이 너무 잦은 선수입니다. 매 시즌 크고 작은 부상을 겪으며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 있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심각한 멘탈 문제로 팀을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아라우오에게 가해진 프레스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니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한 팀을 응원하는 팬으로 생각했을 때 아라우오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겠죠. 실제로 여론도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상과 멘탈뿐만 아니라 아라우오의 평가를 깎아내리는 가장 큰 요소는 역시 큰 경기에서 나오는 역대급 실수들입니다. 잊을만 하면 큰 경기에서 병크가 터지고 한 시즌에 꼭 한 번씩은 나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첼시전에서도 전반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고 누적 퇴장으로 패배의 원흉이 되었었죠. 부상, 멘탈, 큰 경기 병크까지 이 세 가지 요소는 아라우오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라우오는 분명 쓰임새가 있는 선수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툴이 아주 뛰어난 수비수죠. 특히 속도를 비롯한 가공할 신체 능력은 아라우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191cm라는 거구임에도 비니시우스와 1대1을 붙을 수 있는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상대 공격수에게 저돌적으로 달라붙어 볼을 끊어내는 파이터형 수비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제 생각에 이 능력은 이라올라의 축구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저돌적으로 달라붙는 수비는 상대 공격수가 후방에서 볼을 받고 돌아서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상대 공격수가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수비입니다.
이라올라는 센터백에게 때때로 전진해서 미리 압박할 것을 요구하는데 아라우오의 이러한 장점은 이라올라와 꽤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라올라 감독이 리버풀에서 첫 시즌을 치르면서 본머스와 비슷한 전술 기조를 유지한다면 분명 아라우오의 장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빠른 발과 민첩성을 활용해 뒷공간을 커버하는 수비에도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라우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활용해 상대 공격수를 찍어 누르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가끔씩 나오는 뇌절만 아니라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도 리버풀에서 절치부심해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자 할 테니 멘탈 이슈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부상인데 꼭 한 시즌에 2번 정도는 부상을 당하거든요. 부상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레미 자케입니다. 사실 자케의 경우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확정지었지만 합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인지라 넣었습니다. 스타드렌을 떠나 리버풀로 합류했고 5,500만 파운드에 옵션 500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생 프랑스 출신 센터백입니다. 자케는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침착함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에 적극적으로 붙는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영리한 유형에 가깝습니다. 빠른 발과 민첩성을 활용해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장점이 있고 특히 자신의 긴 다리를 이용해 커트하는 태클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아마 시즌이 개막하고 자케의 경기를 보면 충분히 자각하실 만한 장점일 건데 상대 공격수보다 뒤에 있음에도 긴 다리를 쭉 뻗어서 공만 탁 차내거나 긁어오는 태클을 굉장히 잘합니다. 빌드업에서도 꽤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전방으로 빌드업을 시도할 때의 패스 퀄리티가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리버풀처럼 빌드업 속도가 중요한 팀에서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발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어린 선수답게 판단 미스는 존재합니다. 수비 상황에서 상대 선수 확인이 늦어 미처 리커버리를 미리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나 낙하 지점을 잘못 판단해 공중볼 경합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가끔씩 무리한 패스를 시도하기도 하는 전형적인 유망주 센터백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만 자케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리버풀입니다. 바로 반다이크의 존재 때문이죠. 자케는 분명 차기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옆에서 멘토링을 해줄 선수가 반다이크라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리버풀은 레오니 자케 조합을 장기적인 센터백 조합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반다이크의 튜터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겠죠. 자케가 영입된 이적료를 보면 리버풀은 분명 자케를 주전자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케가 리버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영입 선수가 정말 얼마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무뇨스, 아라우오, 자케가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프리시즌 리버풀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유망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첫 번째 선수는 트레이 요니입니다. 2007년생 잉글랜드 출신 중앙 미드필더이고요. 리버풀 유스 출신으로 이미 주목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단순히 프리시즌 폼만 생각했을 때 소보슬라이와 흐라벤베르를 제외하면 미드필더 첫 번째 교체 옵션은 요니였습니다. 그만큼 프리시즌 폼이 좋았던 요니였고요. 제가 본 요니의 가장 큰 장점은 침착함과 안정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07년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타일은 분명 다르지만 아스날의 루이스 스켈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지지난 시즌 그때도 저렇게 부드러운 선수가 06년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순수하게 느낌으로만 봤을 때 요니도 비슷합니다. 프리시즌 활약대로라면 무난하게 1군 레귤러 멤버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안정감을 받았던 선수는 이페아니 은두케입니다. 08년생 오스트리아 출신 센터백입니다. 다만 은두케는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설명드리기보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두케는 현재 워크 퍼밋 발급 문제로 인해 올해 리버풀에서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로 영국 취업 비자라고 하죠. 워크 퍼밋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워크 퍼밋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충분한 성인 국제 공식 경기 출전 시간을 쌓거나 기준에 따라 총 15포인트를 획득하면 됩니다. 포인트는 국가대표 출전, 리그 출전 시간, 대륙대항전 출전 시간, 리그 순위, 대륙대항전 성적, 리그 등급에 따라 산정되며 특히 리그 등급은 지금 보시는 표에 따라 포인트가 다릅니다.
만약에 리버풀이 1등급 리그에 은두케를 임대 보내고 은두케가 매주 선발로 경기를 소화한다면 이론상 1월 안에 포인트를 모두 채워 은두케를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고 어떤 미친 임대 클럽이 1월에 복귀시켜주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시즌 도중 매주 선발로 뛰던 핵심 선수를 잃고 싶어 하진 않겠죠. 리버풀은 아직 어린 나이의 은두케를 충분한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클럽으로 임대시켜 좋은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리버풀의 영입 점수를 C로 매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버풀의 영입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보통 조용하게 있다가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용한 것은 비슷한데 터뜨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자케와 무뇨스의 가격이 꽤 비쌌지만 어디까지나 리그 검증이 되지 않은 유망한 자원을 데려온 것이고 빅클럽에서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아라우오 역시 주전 자원으로 데려왔다기에는 무리가 있는 선수고요.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적 시장을 보내는 것은 알지만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이적 시장 행보는 더욱 활발해질 테니 영입 점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버풀의 영입 지출 합계는 3,450만 파운드고요. 자케의 이적료는 지난 시즌 이적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리버풀의 남은 보강 포인트는 꽤 많은 포지션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이라올라의 고강도 압박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단 퀄리티와 선수단 뎁스를 구축해야 하는 리버풀인데요. 일단 무뇨스를 영입했음에도 가장 급한 포지션은 역시 윙어가 되겠고요. 가능하다면 미드필더도 보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버풀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 리버풀 이적 시장 뉴스 중 가장 핫한 선수는 단연 바르콜라고요. 리버풀은 첫 번째 옵션이자 거의 유일한 옵션으로 바르콜라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페란 토레스와 미카고츠를 영입하기 직전인 상태인 것으로 볼 때 지지부진하던 바르콜라 협상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이적료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바르콜라를 사지 말라는 말과 같았던 파리의 협상 태도가 지금부터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파리도 현재 공격진 뎁스가 포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바르콜라를 매각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게다가 비싼 가격을 지불해준다고 하니 파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옵션이죠. 현재 리버풀과 바르콜라의 개인 합의는 문제가 없고 선수도 리버풀 이적을 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단 간 이적료 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빠르고 직선적인 유형의 윙어인 바르콜라는 리버풀과 이라올라 스타일에 딱 맞는 프로필을 가진 윙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과의 링크도 조금 있는데 사실 로우 블록을 자주 상대하면서 1대1 돌파 옵션이 있어야 하는 아스날과 어울리는 프로필이라기보다는 역습 상황을 자주 마주하면서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 속공을 전개하는 리버풀에 어울리는 프로필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브라임 은바예입니다. 역시 바르콜라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고요. 바르콜라와는 다르게 은바예는 이미 레버쿠젠 이적설이 진하게 돌았을 만큼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선수였습니다. 또한 리버풀도 바르콜라와 은바예는 별개의 딜이라며 두 선수 모두 데려오길 원한다고 알려져 있죠. 현재 레버쿠젠은 은바예 이적에 발을 뺀 상황입니다. 다만 리버풀은 은바예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약 4천만 유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08년생 선수를 그 가격에 사는 것도 부담되긴 하겠죠. 은바예 역시 속도가 장점인 윙어로서 프로 데뷔 후 줄곧 우측을 소화했던 선수인 만큼 모하메드 살라가 떠난 오른쪽을 무뇨스와 함께 책임질 자원으로 생각됩니다. 따지면 리버풀의 은구모아랑 동갑인 건데 가격은 좀 부담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 영입 후보입니다. 윙어와 다르게 영입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 리버풀의 엠바고를 생각해봤을 때 두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영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이야기가 나온 선수 중 가장 클래스가 높은 두 선수는 본머스의 알렉스 스콧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애덤 워튼입니다. 먼저 스콧은 이라올라가 지난 시즌까지 지도하던 본머스의 제자입니다. 게다가 이라올라가 직접 스콧이 자신의 전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선수라며 칭찬했던 선수죠. 분명 데려오면 기가 막히게 쓸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감독이 팀을 옮길 때 자신의 전 소속팀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벌어 있는 일이죠. 다만 본머스는 절대 판매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상황인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에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1년 남은 선수라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본머스는 다음 시즌에 싸게 팔더라도 안고 죽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최소 1억 파운드는 들고 와야 협상에 임해줄 것 같은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튼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워튼 같은 경우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희소한 포지션인 후방 플레이메이커 느낌의 미드필더입니다. 수비적인 재능은 부족하지만 전진 패스와 찬스 메이킹의 장점이 있는 딥라잉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죠. 워튼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실상 나포 세일을 때린 상황이고요. 워튼은 계약 기간마저 3년이나 남아있어 더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본머스와 팰리스 모두 유로파에 나가는 구단의 전성기를 여는 시즌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영입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방출입니다. 리버풀은 현재까지 많은 선수를 방출했지만 모든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내보냈으며 이적료를 받고 판매한 자원은 70만 파운드의 루카 스티븐슨 뿐입니다. 사실상 매각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리버풀에는 여전히 매각 가능한 자원들이 남아있고 이적 시장이 진행될수록 매각 대상 자원들이 판매되면서 충분한 이적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리버풀의 가장 뼈아픈 방출은 역시 살라, 로버트슨, 코나테고요. 세 선수 모두 지난 시즌 좋은 폼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각 포지션마다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나테의 빈자리는 자케와 아라우어가 영입되며 공백을 메꿨고 로버트슨의 빈자리는 케르케즈와 임대 복귀한 치미카스가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살라의 빈자리는 현재 무뇨스가 메웠지만 지난 시즌 아무리 살라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리버풀의 우측을 책임지던 살라의 빈자리를 무뇨스로 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가장 큰 공백이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물론 전성기 기준으로요. 리버풀의 예상 방출 자원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알렉시스 맥알리스터인데요. 지난 시즌부터 부진을 겪으며 이번 이적 시장 매각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포츠 헤르니아라는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전성기의 폼을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는 로드리의 대체자로 GT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기도 했죠. 다만 리버풀은 마카의 이적 가능성을 일축했고 결정적으로 마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은 잔류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아마 이번 시즌 리버풀에 잔류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 매각 후보인 커티스 존스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리버풀을 떠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테르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로마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커티스 존스 영입을 위해 3,500만 유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존을 바라보는 리버풀 팬들의 마음은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버풀 팬은 아니지만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보여준 리버풀을 향한 충성심이나 팀의 성골 뉴스로서 누구보다 리버풀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아무래도 복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존은 현재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고 출전 시간 부족으로 인해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고 커존이 남는다는 의견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적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에서 가장 매각 확률이 높은 선수는 역시 하비 엘리엇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시즌 빌라로 임대를 떠날 때 비교적 쉬운 완전 이적 조건인 10경기 출전을 달고 임대를 떠났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계약 기간도 1년 남은 상황이고 폼도 떨어질 대로 떨어져 더 이상 재기 불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필수 매각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유망한 자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안타깝습니다. 코디 각포는 이번 이적 시장 리버풀의 매각 후보 중 가장 애매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리버풀 입장에서 각포를 팔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리버풀이 바르콜라를 영입한다면 각포는 무조건 왼쪽 윙어 서브 옵션으로 밀려날 것이고 각포 같은 자원이 선발로 뛰면 문제지만 서브로 나와 자신의 능력인 스탯 생산력에서 장점을 보여준다면 사실 각포만한 서브 자원이 없거든요. 다만 토트넘이 각포를 원하고 있고 만약 토트넘에서 리버풀이 원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리버풀도 각포를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7천만 파운드를 최소 금액으로 잡고 협상에 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리버풀의 이적 생반영 예상 스쿼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콜라와 은바의 영입이 마무리되고 각포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버풀은 공격진 더블 스쿼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포가 판매된다고 해도 리버풀은 은구모아의 존재를 믿고 간다는 신념만 있으면 역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 뎁스를 위해 바르콜라와 은바의 영입은 필수로 보이고요. 미드필더 역시 수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주전조인 소보와 흐라벤을 제외하고도 현재 맥알리스터, 커티스 존스, 엔도와 타루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뇨니도 대기하고 있죠.
저는 리버풀에서 가장 우려되는 포지션은 역시 수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왼쪽 풀백 뎁스는 케르케즈와 치미카스이고 오른쪽 풀백 뎁스는 브래들리와 프림퐁인 상황인데 리버풀은 프림퐁을 풀백으로 사용하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입된 아라우를 오른쪽 풀백 서브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조고메즈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센터백 뎁스도 얇아지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수비진 뎁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반다이크의 미친 철광학 모드와 떨어지지 않는 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보다도 한 살이 많은 반다이크에게 이런 부담을 안겨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리버풀이 이번 시즌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다이크가 잘해줘야만 합니다. 리버풀은 반다이크의 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센터백 파트너와 오른쪽 풀백 주전 자원을 빠르게 확정하고 수비진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리버풀은 많은 것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또 다른 소식이 나온다면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